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동 롯데 캐슬 피렌체 아파트입니다. 이제 어제였던가? 예, 어제였네요. 이제 경매 이제 시작을 한 사건이고, 물론 접수는 2020년 4월 17일 날 됐는데, 이제 매각 기일이 이제 떠서 이렇게 이제 경매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입찰 14일 전이고, 저는 어제 보고 어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13일 전입니다. 13일 전. 자, 일단 사건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자, 거제동 법원 부근에 있네요. 거제동에 있는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아파트. 자, 11층.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48평, 대지꼴은 10.5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아시죠? 자, 워낙 여러 번 말해서 이제 뭐 방송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건물 중에 아주 일부분, 한 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경매로 사게 되면 나머지 이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토지의 소유권은 이 건물 전유 면적의 비율에 이 전체 건물 면적이 있어서 건물 면적의 비율만큼 그만큼 토지의 소유권도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매각한다는 거죠. 같이 매각합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20년 4월 17일 날 됐습니다. 지금이 11월 12일이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김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회사입니다. 감정가는 10억 4,500. 10억 4,500. 그러면 이것이 유찰될 것인가, 뭐 여기서 낙찰될 것인가. 물론 뭐 아파트들은 보통 유찰되고 낙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시장 상황, 그리고 물건의 어떤 지금 매도 물건의 현황,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건은 치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먼저 접수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지금까지 진행오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와 어떤 분쟁이 예상되는, 뭔가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어떤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한번 사전에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채권자들의 뭐 청구 금액, 그 보정서 제출, 뭐 청구 금액 정정 신청 제출, 뭐 채권 계산서 제출, 그 외에는 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접수량이 적었던 사건, 그래서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어떤 수도 적고, 복잡한 권리도 없고, 대단히 단순한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낙찰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점유관계 조사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 가니까 폐문 부재였고,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는데 연락이 없었다. 자, 아무런 어떤 흔적도 없고, 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점유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는데, 자, 하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의 세대, 지금 소유자의 세대가 전입하고 있더라. 소유권자가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정되는 거죠. 2011년 현재 소유자가 집을 샀고, 그리고 근저당 돈도 좀 빌렸고, 대출은 얼마 안 됩니다. 감정가에 대비해서 얼마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경매 신청한 채권 회사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그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매 신청 채권은 4,800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에 10억 원대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의 어떤 권리관계, 어떤 채권관계, 채무 상태에서 나의 집, 시가 10억 원이 넘는 집을 그대로 날리겠느냐.
설령 환가 처리하더라도 정확한 시세 그만큼의 어떤 시장 가치를 받고 처리를 하지 이러한 어떤 경매 형태로 내 집을 처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취하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사건이죠. 자, 등기 현황 보시면 인수할 것 없습니다. 자, 관리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의 채무 상태라면 뭐 관리비 연체 없을 것이고 이 아파트라면 관리비 연체를 그대로 관리소장이 두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뭐 만약 입찰 진행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고 자 만에 하나 자 1% 이하의 확률이겠지만 이것이 경매 진행된다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도에 관리비는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명도가 어려워지면 입찰가는 낮아지겠죠. 이 관리비가 수백만 원, 뭐 이렇게 수천만 원 이렇게 연체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죠?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 자, 그러면 명도 계획은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명도를 진행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500에서 600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들어간다. 따라서 이 비용을 들여서 강제 집행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사 비용을 주고 합의해서 명도를 진행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권리적인 사안, 이러한 어떤 현황, 점유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중요한 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경매가 끝까지 진행된다면 자 어느 정도에 낙찰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동평형대의 물건은 지금 팔려고 내놓은 물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평형대, 유사평형대 조금 지금 경매 나온 이 대상 물건보다 조금 작은 물건이 보면 자 이거죠. 자 요게 17억 호가하고 있습니다. 평당 3,10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고층 36층 중에 고층이고 남서양. 자 그리고 좀 더 작은 평형대 이 45평형 정도 되겠죠. 자 요게 저층인 게 13억 5천 평당 3천만 원 정도. 자 고층과 저층일 때 3천만 원 정도, 고층일 때 3,100만 원 호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세가 아니라 호가입니다. 호가. 매도자가 그냥 받고 싶은 금액. 자, 이런 유사 평형대의 물건의 호가를 보았을 때 이것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비슷한 우리 이 대상 물건의 어떤 그 비교를 해보면 추정되는 호가를 알 수 있죠. 자, 추정 호가는 평당 3천만 원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대상물의 평형대 곱하기 해보면 17억 7천만 원 됩니다. 즉, 만약 이 집주인이 시장에 내놓고 내가 이 정도는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정도의 호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 거래 사례에서 정말로 이 정도 가격대에 가는가. 4월 달에 10억 정도에 감정된 것이 지금 11월 달에 17억을 호가해도 되는가. 자, 그러면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었는가. 자, 이 평형대입니다. 2020년 들어서 거래됐던 거 보면 실제 4월 전에는 그 정도 가격이 맞았습니다. 10억 4천. 자, 그런데 8월에 오면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한 2, 3억이 올랐습니다. 실제 그것을 매수자가 인정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매수자가 그래 이 정도 가격은 하는 거 맞아. 그 정도 주고 살게라고 당시 이 정도 시점의 감정보다 2, 3억 더 주고 거래가 실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형성된 것이고 물론 비록 두 건밖에 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도 짧고 거래수는 적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시장에서 성립된 가격이다. 자 그리고 또 두 달 뒤에 15억 원에 거래가 되고 14억 8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15억 정도는 또 인정받았습니다. 또 2억 원 정도가 두 달 사이에 또 오른 거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2억 원 정도 높여서 호가가 불려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땠는가? 작년에 보면 27층 9억 4천, 9억 6천, 9억
뭐 9억 6천, 9억 6천, 그러니까 10억 조금 아래. 층수가 좋고 방향이 좋으면 10억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 예, 그 정도에 있던 것이 지금은 15억까지는 기록을 했고 호가는 17억 원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아파트의 대형 평수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시장에서 나름 인기 있는 면적대의 물건이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달에 훨씬 작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2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월 달입니다. 대상물의 가치 감정평가는 10억 4,500. 당시는 이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과 7개월 만에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정말로 매도자가 합의되는 시점의 가격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 우리 경매에 나온 물건보다 좀 더 작은 평형대가 15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호가는 우리 물건이 17억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자, 이 정도의 갭은 있지만 만약에 실제 거래가 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한가입니다. 15억 그리고 16억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세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 더 많은 물건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인정받아야 시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인근에 낙찰된 동평형대 유사한 물건은 없어서 바로 이웃에 있는 최근의 11월 달과 7월 달에 있었던 최근의 사례로 시장의 분위기를 이 물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만 나우빌 27.8평, 쌍용예가 25.7평. 물론 면적도 아파트도 이 물건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은 물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26대 1과 12대 1이라는 것. 그리고 감정이 4,300일 때 낙찰은 4억 3,900. 그리고 감정이 3억 8,700일 때 4억 1,000. 즉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그리고 높은 경쟁률. 자, 이런 시장의 반응이 물론 대형 평수지만 이렇게 단기에 급등한 이 아파트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물건들의 어떤 기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91.4%와 95.4%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입찰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면 하한가 15억 원을 14억 2,081만 원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93.79%라는 가중평균 데이터에 적용한 겁니다. 이 어디까지나 하한가의 예상 낙찰가입니다. 그 하한가에 맞는 낙찰가입니다. 자, 이거 상한가 16억 원을 적용해 보면 15억 1,459만 원.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취하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취하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뭐 진행 안 되겠지만 취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자,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거래가 된다면 15억 원에서 한 16억 정도는 기록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최소한 17억은 돼야지 왜 이렇게 낮게 예상하느냐.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꼭 필요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결국 가격을 만들어내는데 매수자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자의 생각이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고, 이 거래가 가능한 금액일 때 낙찰가는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예측을 저는 낙찰가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취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분석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 분위기라면 지금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낙찰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선택했고, 끝까지 경매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참고로 살펴보시고 또 다른 아파트 분석하실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